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부터 연예인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연예인 사주풀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에 그 연예인 사주풀이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지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송혜교 씨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송혜교 씨가 요즘 드라마를 찍고 있죠. 남자친구인가 하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송혜교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송혜교 씨 하면 송중기 씨랑 박보검 씨 사주도 같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송혜교 씨 사주부터 보자면 신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기해월이라고 해서 이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진일주로 태어났네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월의 갑목은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화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일단은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없어요. 다만 유추를 해보자면 이 구조가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애인이 생겼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 사시이거나 이 묘시나 인시일 경우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묘시나 인시 같은 경우에 그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화는 이 사주에서 습한 것에서 난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으면 이 사주가 좀 더 남자가 잘 붙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사시나 인시, 묘시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모르는 채로 이 사주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격 그러거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 자체가 자기 주관이 좀 강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 이런 것이 좀 독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관인 상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관인데요. 관은 남자를 뜻하는 거고, 인성은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자질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관이 인성을 생했으니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해월의 갑목 이렇게 됐을 경우에 편인격이잖아요. 성향 자체가 원래는 좀 투덜이 그래요. 투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싫은 일을 안 한다 개념은 아니고요. 잘 할 건데 안 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월의 갑목 그랬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 삐딱한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의 부조리, 단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구조인데요. 사주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이 사주에서는 토 여기 있네요. 재성이라고 하는 토의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 감각도 좀 뛰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진토하고 이 해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기문관살 그래요. 이 진해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선녀귀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무당들한테 주로 많이 보여요. 선녀신을 받은 무당. 그래서 이 신을 안 받고 사는 경우에 그 연예계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선녀귀신이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이 좀 우아하고 선녀 같은 그런 기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애정적인 성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좋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좋게 작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 기문관살, 특히 저 인성의 기문관살이 끼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그 뭔가 고생하면서 정이 잘 들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사이에 정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을 오래 보고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도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송혜교 씨가 드라마를 찍으면 그 상대 배역이랑 썸을 잘 타고 열애설이 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안 좋게 풀리게 될 경우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납치범을 사랑하게 된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적인 측면에서 송혜교 씨 마음에 들려면 그냥 옆에 오래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점점 식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에서 저것을 좋다고 얘기하자니 그렇고 안 좋다고 얘기하자니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니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의 원진, 기문 이렇게 붙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사랑을 하는 건데 투덜거리는 것은 잘할 건데 그냥 잘해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투덜거려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성향에서 오래 붙어 있으면 인연이 생기기 쉽다 그랬는데 아마 송중기 씨하고 결혼도 같이 드라마 찍으면서 정이 붙어서 그랬겠죠. 성향은 자기 생각이 좀 많은 편이고 갑진일주. 그래서 이 갑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호관살 그래요. 백호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보는 살이라 그래요. 이게 되게 안 좋죠. 이 백호살이 일주에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산액이 생긴다 그래요. 산액은 출산할 때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그 제가 상담을 하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진의 기문 그랬을 때 이게 대체적으로 신장계통 쪽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 질환 이런 게 잘 생겨요. 갑상선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그때그때 좀 점검을 좀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올해처럼 올해 무술년이잖아요. 그럼 이 술토가 진토를 또 충하거든요. 이렇게 충했을 경우에 이 진중에 있는 뭐 개수 간목이 다 흔들려서 이 수술수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직업적으로 백호살을 쓰는 직업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직업으로 백호살 안 쓰죠. 그러면 이제 수술수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다 갔어요. 올해가 다 가려면 내년 1월까지거든요. 편제가 운에서 왔고 충했고 그랬으니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때가 올해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주 생김새로 놓고 보자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흔히 사주에서 용신하는 게 있거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그 내가 쓰는 거 사주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라서 일단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놈을 얘기를 해요. 해월의 간목이 신금 보고 기토 보고 진토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20대부터 이 말은 신약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운이 어디까지 좋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이 좋다고 봐요. 여기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억부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일단 이렇게 사주가 됐으면 얘랑 반대되는 이 무토, 기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서 찾는 게 낫겠네요. 보시면 어떤 게 무토냐면 이런 글자가 무토예요. 그리고 이런 글자가 기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안 좋게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운이 오면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올해가 무술년이거든요. 이 무술년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왔어요. 안 좋은 것들이 왔으니까 이런 때 건강관리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이제 건강 또는 이제 하는 일 이런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올해 드라마를 찍었네요. 편제라고 하는 성향은 이동 성향을 뜻해요. 그래서 이동 성향이라는 것은 외국에 나갈 일이 많다거나 무역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영화를 찍고 하는 거 또는 드라마를 찍고 하면서 외국을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올해 운땜을 한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저기서 충살에서 백호를 건든 저 충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드라마 상에서 혹시라도 이게 땜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고 나는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그 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게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좀 다치는 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항상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드라마가 잘 돼야 되는데
좀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드라마가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기에 하는 드라마는 일단은 그렇고요. 다음 송중기 씨 한번 볼게요. 울축년에 을유월에 신유일주로 태어났네요. 6월의 신금은 걸록격이라 그래요. 근데 유라고 하는 것도 날카로운 금속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도 날카로운 금속이거든요. 이러면 사주에서 임수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으면 되게 성격이 부드럽고 좋다 그래요. 근데 이게 없으면 되게 까칠한 것을 뜻하거든요. 울축도 이 을축 이것은 재성을 뜻해요. 재성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거든요. 절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배우자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유유자형 그래서 형살을 끼고 있다라는 것은 다치기 쉽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하필이면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 자리에 형사를 끼고 있으니 배우자가 다칠 수 있어요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해법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연예인들이 잘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용신운이 왔을 때 또는 격생하는 운이 왔을 때 또는 관운이 왔을 때 잘 쓰거든요. 지금 이 송중기 씨도 이 운에서 지금 이 운을 살고 있는데요. 이 운에서 임수도 왔고 화도 왔어요. 근데 드라마 저번에 찍었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에서 태양이라는 것은 오행상으로 이렇게 병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태양이라는 글자예요. 사주상에서 봤을 때. 근데 2016년, 17년, 16년에 찍었나요? 2017년에 찍었나요? 아무튼 이 병화 태양의 후예 그랬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부드러운 날카로운 쇠를 녹여줄 수 있는 화 또는 수 이게 필요한데 태양의 후예 그랬으니까 이 사주에서 날카로운 것이 명예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형살을 꼈는데요. 형살, 백호살은 직업적으로 군인, 경찰, 의사, 교육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 형살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형살이 있으니까 이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어도 군인, 경찰, 의사, 선생님 이런 거 찍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휘되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태양의 후예라고 제목 자체가 태양이라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한테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을 가진 드라마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좀 잘 나가 2017년, 16년 아무튼 그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송중기 씨의 성향 자체는 걸록격은 대인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튼튼하게 지지라고 하는 이 뿌리를 두는 기반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 대인배인데 금극목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되게 성격이 까칠해요. 드라마나 또는 보여지는 의미에서는 안 까칠해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궁합을 보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생하는 구조예요. 좀 까칠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좀 고집스러워서 싸우면 잘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각자가 이렇게 서로 생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중기 씨도 올해 운이 아주 좋은 때는 아니에요. 이런 때 그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구설에 쌓이기가 쉽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하고 다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말 조심해야 될 때겠네요. 아무튼 올해 운 썩 그다지 좋은 게 아니고 내년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이 구조에서 재성이 약하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재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런 말 그렇지만 이혼하기 쉽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돈 나가기 쉽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게 뭐냐 그러면 화예요. 남자 사주에서 화는 이 사주에서 화는 관이거든요. 남자 사주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예요. 무슨 얘기냐? 자녀가 생기면 배우자가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를 빨리 낳아야 돼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형살 끼워서 이 배우자가 다칠 수 있겠다, 아플 수 있겠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갑진 일주라서 산액이 있다 또는 오래 다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얼른 애를 가져야죠. 임신하면 또는 애를 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송중기 씨가 올해부터 운이 살짝 안 좋은데요.
2020년, 21년 하면서 특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이렇게 재성이 닫히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 팔자가 2020년이 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힘든 일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2020년이 되기 전에 애를 낳아야겠죠. 네, 그러면 언제가 좋으냐? 이 사주가 이 유축하면서 여기 사가 있어요. 이 사가 관이거든요. 자녀예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해수가 와요. 해수가 오면 얘를 톡 쳐요. 사해충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암장되어 있는 관이 드러나요. 뭔 얘기냐? 내년에 애 갖기 쉽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 이제 내년에 여기서도 보면 해수가 와서 해수를 도충시키면 사화가 탁 드러나거든요. 이 사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예요. 그럼 얘도 관, 얘도 자녀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 아이를 낳기 쉽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던 게 싹 해결이 되죠. 궁합이 좋다고 그 이혼을 안 하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팔자가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송중기, 송혜교 씨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효자, 효녀 자리를 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죠. 아이가 태어나면 일이 잘 풀려도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 금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년에 꼭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년에 애가 생길 겁니다. 여름쯤 되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애가 생기고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박보검 씨 사주. 박보검 씨 사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5월에 무진 일주인데요. 이쪽도 무진은 백호거든요. 근데 진중에 을, 개, 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개가 뭐냐면 여기도 있네요. 개가 뭐냐면 재성이에요. 재성은 뭐라고요? 여자.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 무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면 합을 해요. 무는 이 사주에서 이 박보검이라고 하는 이분의 일간, 자기 자신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이것이 여기 월상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합했죠. 예, 이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여자가 양다리일 수 있어요. 안타깝죠. 예. 그리고 진중에 있는 개수가 따로 있죠. 그러면 이 내 여자 아닌 여자 그리고 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쁘게 작용할 경우 이 진중의 을 이것은 뭐냐면 아이예요. 아이.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애 딸린 여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보검 씨가 그런다가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사주가 있으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는 팔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무술년이 왔죠. 무술년이 왔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유부녀랑 바람이 나거나 죄송합니다. 예, 애인 있는 사람이랑 사귀게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지금? 남자친구 찍으면서요. 송혜교 씨하고 지금 짝이 됐죠. 그죠? 그러면 송혜교 씨 뭐예요? 짝 있는 여자. 그죠? 네, 그러면 드라마상에서 이렇게 합을 이루어버렸네요. 이렇게 짝 있는 여자. 드라마 속에서도 이혼한 여자죠. 그러니까 올해 이 사람이 애정운에 있어서 되게 안 좋아서 내 걸 뺏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애인 있는 여자를 만나기 쉬운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연찮게도 송혜교 씨가 그 커플이 돼서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도 짝 있는 여자, 드라마에서도 이 짝이 있었던 여자를 만나서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운 때문에 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제 조상이 도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이 구조 보자면 5월의 무토예요. 5월은 여름철이고요. 토는 여름철에 화생토라 그래서 기운이 되게 강해집니다. 이렇게 강한 기운이 어렸을 때 화를 운에서 만났거든요. 이렇게 얘도 화 그러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이 잘 안 풀려요. 억부라고 하는 가정이 깨지기 쉽거든요. 이럴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관운이 왔거든요. 이때부터 관이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얘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아버지 돈,
그리고 나의 용신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을 지켜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운을 만났으니 관은 인지도, 유명세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와서 내 용신을 지켜줬으니까 이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토는 이 을목보다 간목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럼 이때가 되면 더 능력 있는 이 박보검 씨가 된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격생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그 있잖아요. 한류스타. 지금도 물론 한류스타일 거예요. 근데 33세가 되면 더 뛰어난 한류스타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앞길이 창창한 유망한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여자 문제. 여자 문제예요. 이게 한 가지 흠인데요. 아무튼 이 여자를 만날 때는 잘 만나야 돼요. 조심해서 만나야 되죠. 운은 앞으로의 운은 쭉 좋아요. 아주 그냥 어려서 고생 자신이 할 수 있는 고생 다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고생 다 한 그런 팔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이분도 무술년이잖아요. 그럼 무술년이면 이 사주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예,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드라마 찍었단 말이죠. 근데 시청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운이 썩 좋은 운은 아닌데 시청률이 높아요. 술토가 진토를 톡 치잖아요. 그러면 진중에 을목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나오거든요. 관은 명예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연말에 약하게라도 무슨 상을 받거나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되게 미약한 관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육친적으로 아까 이제 이혼녀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 뭐 유부녀 만날 수 있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육친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용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용신이 쟁합돼서 합거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용신이 합거됐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한 일이 잘 된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드라마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청률이 높거든요. 이거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쨌든 이 관이라고 하는 명예운이 있긴 하나 올해 운이 썩 좋은 때는 아니니 말과 행동 그리고 건강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송혜교 씨도 그렇고 박보검 씨도 그렇고 올해 백호를 건드렸거든요. 두 분 다 백호를 건드렸어요. 참 이분도 백호가 있어요. 무진 백호라고. 이러면 백호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직업으로 백호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성격으로 욱하는 게 나와요. 이 성격이 인성격이에요. 이 인성격은 뭐냐면 선비 같은 풍모를 얘기를 해요. 선비. 참 조용하고 인품 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는 것이 정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참 관대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조용조용해 보인다 인데요. 이렇게 뵙고 있으면 이 사람 욱하는 기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성용신이니까 그나마 계산을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건 나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나한테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참고 넘어가요. 근데 한번 욱하잖아요. 그럼 되게 무서워요. 백호가 있기 때문에 살기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받는다 한 대 툭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싸우지 말아야 되고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멀리 갈 때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요. 올해 이제 2달 남았거든요. 12월 1월 하면서 이 시기 잘 넘기시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내년까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로 괴로울 수 있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박보검 씨는 내년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두 분 궁합 보자면 편인격과 정인격은 성격이 유사한 듯 달라요. 그리고 진진자형 그랬거든요. 형살이라는 것은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사귀면 썩 좋지가 않다. 뭐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송중기 씨하고 박보검 씨 사이를 얘기를 하자면 인성격과 권록격은 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토가 유금을 이제 생하는 거 이것도 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육합됐다 그래서 궁합은 송중기 씨랑 박보검 씨랑 나쁘지 않고 송혜교 씨랑은 유사한 듯 좀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구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보는 것은 송혜교 씨니까요. 송혜교 씨 사주도 운이 앞으로 쭉 나쁘지 않은 운으로 가고 있고 송중기 씨가
단지 좀 이제 2020년, 21년 하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운이기 때문에 이런 때 참 말과 행동 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해결책이 뭐라고요? 애를 낳으면 된다. 내년에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제 세 사람 걸 한꺼번에 풀이하려다가 보니까 뒤죽박죽이긴 하는데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여기 보시면 선진역학연구소라고 사주홀릭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에서 네이버. 그래서 여기 역학마당 보면 사건과 이슈라고 있어요. 사건과 이슈에서 송중기, 박보검, 송혜교 그 외에 뭐 아이즈원, 방탄소년단 다 있거든요.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감사합니다.